뭐 추진력이 부족했어. 자, 하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저 처음 보는데. 전기안전공사 법제도 운영단에 담당하고 있는 부장 이유열입니다. 저는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인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저희 공사 직원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의 정체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고요. 새로 만들어진 이 전기안전관리법이라는 게 뭔가요? 전기안전관리법이 지난 3월 달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올 4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엇 때문에 왜 생긴 건가요?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해서는 예전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 발생 때부터 그때 이제 크게 좀 화재가 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전기안전관리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그 논의는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지난 제천과 밀양 같은 다시 또 한 번 대형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때 제천 사고가 한 50여 명 정도 되는 인명 피해를 낳는 사고가 있었고요. 밀양 같은 경우도 한 100여 명 정도 인명 사고가 있었던 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부응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전기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판단됐다는 하에 전기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스합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관리법에 그 관리법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데 그 중에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있던 전기사업법에서 안전에 관련된 규정만 이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오면서 그 내용을 조금 수정 보완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해서 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요. 노후 공동주택이라든지 전통 취장이라든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대응 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 안전관리자의 처우 개선 등 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라든지 업무 여건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된 시설의 경우에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긴급 점검을 통해서 철거라든지 이전 등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 명령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도 많이 간추리신 거죠, 이것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책으로 쓴다면 한 권 정도 나오나요? 한 권 정도는 아니겠지만 조항만 52개 조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들었을 때 잘 와닿진 않는데 그럼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자님 혹시 민박집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그렇죠. 오늘도 그 숙소에서 네. 하룻밤 잘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박집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좀 확대가 되었고요. 예전에 이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그리고 청소년 수련 시설만 안전점검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제정을 통해서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전기차 충전 시설도 전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시는 집이 주택이신가요? 아니면 공동주택이신가요?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얼마나 되셨나요? 저희 집이 지금 25살 됐습니다. 25살 됐어요. 이번 법 제정으로 인해서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개이득? 중대형 전통시장 개별 점포 또한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실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부터 바로 점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이스. 개이득. 전기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이 가장 알아야 할 사항이 뭐가 있나요? 첫 번째로 전기 설비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기 설비를 설치라든지 공사라든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요. 화력발전소라든지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송전솔로 등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전기 사업자와 그리고 빌딩, 공장들 용량 75kW 이상의 좀 규모가 큰 자가용 전기 설비를 소유하거나 점유하시는 분들은 전기 설비 설치라든지 공사,
유지 관리를 위한 안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전관리자가 그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모라든지 절연 장갑이라든지 안전장구와 그리고 전기 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 절연 저항계라든지 이런 계측 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자가 안전 관련해서 시설 개선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에 전기 설비를 개선해야 되며 이를 이유로 해임한다든지 보수를 미지급해야 되는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기 시공 현장을 총괄 담당하는 시공관리 책임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송전탑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송전탑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 다 불이 다 꺼져버렸다. 그러면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단순히 그 화재를 났거나 그런 정전 피해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기 설비를 안전관리하는데 유지관리라든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기 안전관리자가 있는데요. 전기 설비 사업자라든지 소유자가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공사계획 신고라든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전관리자가 안전 업무를 좀 부실하게 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안전공사는 앞으로 이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전기안전관리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 15명 정도 구성이 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법정검사 이외에 장마철, 겨울철, 취약 시기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전사고 등 전기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복구 지원이라든지 전기 안전을 위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보다 촘촘한 전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전기재해, 그러니까 전기 안전에 관한 그런 전기 안전법에 대해서 당부해 주실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그 전기 에너지는 국민 생활 속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앗아갈 수 있는 에너지인 만큼 보다 세밀한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해서 노후도라든지 관리 상태 등 전기 화재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안전 등급제를 도입과 함께 국민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 전기 설비에 대해서 안전 등급과 점검 결과를 전기 안전 종합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안전 관리와 올바른 전기 사용 등 전기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저희 안전공사도 국민이 안전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전기 안전에 대해서. 자, 우리 이렇게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 같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케이, 좋았어.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저희가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안전관리법은 총 몇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